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건강경 5장 열의실기연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의실기연부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중요도로 따지면 별점 5개예요. 5개. 그러면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괴로움은 그 존재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모든 괴로움은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 그래서 이제 초기 부처님 말씀에서 무명이라 그러잖아요. 무명. 괴로움의 그 원인은 무명과 가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무명은 뭐냐? 인식의 문제거든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은 무명인 그 어떤 인식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5장의 가르침은 존재 현상에 대해 이제 어떻게 인식할 것이 바른 인식인지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자신의 괴로움, 그리고 탐진처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3계 화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장에서 제시하는 그 인식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장에서 제시하는 인식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1분단, 이렇게 형상은 곧 형상이 아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1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사국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 1단계에서 보면, A는 A가 아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여지는, 인식되어지는 저 어떤 대상, 존재는 나의 이 가상 공간, 12입체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에서 재구성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 흔적이고, 내가 이 흔적을 저쪽에 있는 그건 줄 착각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흔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흔적에 대한 집착을 놔야 된다. 요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A는 A가 아니다. 그거는 결국 모든 것은 네 마음의 흔적, 마음속의 흔적, 마음이 만든 허상이고, 그래서 그 허상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과 자각. 그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존재를 바라볼 때, 이 존재 안쪽이 있잖아요. 안쪽과 존재의 인식의 대상이 바깥쪽이 있잖아요. 이 현상을 이제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바른 인식인지 이제 밝히는데요. 사국에서 보면, 형상으로 구성된 흔적은 헛된 것이며, 어떤 형성된 거죠. 형성된 건 다 헛된 것이고, 형상 아닌 허공본성은 형성되지 않은 그 본래 갖춰져 있는 본성, 그것이 이제 허공본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공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진여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흔적 현상과 허공본성을 양면을 이제 이렇게 동시에 봐야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자각해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 단계. 벗어났으면 이제 정확히 봐야지. 그것이 흔적 현상, 형성되어 있는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과 본성,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그 본성, 그거를 양면을 쫙 보면서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바르게 보는 거다. 이게 지금 건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자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거죠. 그 흔적 현상과 허공 본성 형성되지 않은 그걸 이제 동시에 양면을 보면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안으로 인식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안으로의 그 존재 현상을 바라보는 거는 마음속 흔적이죠. 마음과 흔적.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허공 본성, 이거 허공심, 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흔적은 허공심이라고 하는 거 바탕에서 일어나는 흔적심,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통찰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경계에 따라 흔적심이 일어나지만 허공 본성의 흔적이 1도 없다네. 그걸 그냥 없는 거와 있는 거를 이제 동시에 보는 거죠. 이게 그 해능 대사의 그 부처란 그 정의에 나오는 내각, 안쪽으로 각, 이게 뭐냐? 안으로 마음의 공적함을 알아서 삿된 데 물들지 않는 것이 내각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해능 대사는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서 이제 그거죠. 경계에 따라 흔적심이 일어나는데, 그 본래 그 바탕자리에 허공심에는 흔적이 1도 없다. 그걸 바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흔적심이라는 것이 본래 그것 또한 없는 것이라고 보면서 그 흔적심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게 내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는. 그러면 이제 바깥쪽, 인식대적인 바깥쪽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거는 이제 존재 현상은 그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흔적 현상과 허공 본성. 그 양 측면을 이제 봐야 되죠. 그런데, 안으로 보는 거는 그 마음의 부분을 이렇게 쫙 보면 조금 쉬워요. 근데 바깥쪽은 조금 어려워. 그런 게 있어.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해능대사는 밖으로 존재가 공함을 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외각이라 그랬어요. 외각. 근데 이제 공함을 관하는 것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죠. 건강경에서는 공함으로 보지 말고 두 가지로 보라 그랬잖아요. 공함과 공하지 않음.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허공 본성, 그건 공함 부분이거든. 허공 본성과 흔적 현상을 동시에 이제 보면서 이제 흔적 현상의 그 일어나는 작용, 그리고 그 작용으로 인해서 또 펼쳐지는 어떤 결과, 그 이런 것들 다 같이 관찰하는 게, 이게 이제 지금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흔적 현상과 허공 본성의 양면을 통해서 보는 중도관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허공 본성과 흔적 현상, 그리고 흔적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과 그리고 이제 결과, 가보, 이런 것까지 관찰한다는 내용이 금강경 내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암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존재를 보는 안목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암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존재를 보는 안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암시된 부분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뭐 제가 뭐 책을 보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뭐 그렇게 보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목이 안 열려가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이해시키는 게. 근데 분명히 금강경 내에 그 부분도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또 그 대목이 나오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존재 현상, 밖으로 나타나는 그 존재 현상을 볼 때 흔적 현상과 허공 본성, 이걸 이제 동시에 보는 것과, 그리고 흔적 현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과 그 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결과, 그 업보,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쫙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근데 요걸 잘 설명하는 또 경이 하나 있어요. 그 법화경. 법화경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법화경에서는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을 10여시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0여시? 10여시가 뭐냐면 10가지의 어떤 그 보는 방식인데,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구경, 본말 구경 등, 이렇게 이게 10가지예요. 좀 어렵긴 한데, 그 법화경에서는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틀을 가지고 존재를 봐야 된다.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 체계 중에 하나예요. 10가지 방식으로 10가지의 어떤 틀을 가지고 존재를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시상이라는 게, 상자가 그냥 모양 상자, 그게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게 눈에 보이는 뭐 형태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뭐 구분되는 외적 환경, 뭐 이런 게 이제 상이죠. 상, 드러날 상. 뭐 산을 산처럼 보이는 외형,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상. 그 다음에 여시성은 이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성질. 그러면 물 이러면 물은 뭐예요? 뭔가에 닿으면 적게 만드는 성질 있잖아요. 불은 뜨겁고 태우는 성질 있잖아요. 바람은 움직이게 하는,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성질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여시성이에요. 다음 여시체는 이제 존재를 성립하는 근본 바탕, 겉모습이나 성질이 변해도 그 존재 자체는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기반, 이런 걸 여시체라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시력 이러면 이제 력이죠, 력. 그 몸체와 그 형상에서부터 어떤 잠재 능력이 있잖아요. 또 우리 몸이 있으면 이거 우리 몸에 이제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몸 이거 형상, 그리고 이게 특성, 그리고 이제 이 몸체, 그다음 몸체에서 힘이 발휘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힘이 발휘되면 그다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작용이잖아. 그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시자, 그리고 이제 작용이 일어나면 이제 그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원인과 조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여시인, 조건은 여시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여시인 같은 경우는 씨앗의 그 안에 생장력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을 솟게 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원인이죠. 그걸 땅속에 심어. 그러면 이제 조건, 땅의 환경이 맞으면 씨앗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솟아나는 그 근본 원인은 그 씨앗 안에 그 일어나게 하는 그 어떤 원인, 본래 그런 게 성질이 그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물과 땅, 수분, 온도가 맞으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 조건이 여시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시과, 그 원인과 조건에서 이제 결과가 이제 새싹이 솟아나면서 이제 커가는 거죠. 그 결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시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여시상부터 여시보까지 이제 쫙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본말 구경 등, 이게 이제 마지막 건데, 그게 뭐냐면 본 시작 처음에 거, 말 끝에 거, 이것들이 구경에는 다 같다. 같은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 모두 이제 평등한 궁극의 그 자리다. 그죠? 이게 이제 허공 본성 그 자리, 그거 말하는 거죠. 그 모두 공한 그 바탕 위에서 전개되는 뭐 어떤 동일한 거다. 뭐 이런 입장으로 보는 거, 그게 여시 본말 구경 등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시 10여시의 뭐 핵심은 모든 존재는 그 외형으로부터 결과까지 전체 모든 구조가 다 허공 본성, 공성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공성, 형성되지 않은 그것과 지금 형성돼서 막 변화되면 결과도 일으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금강경 구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금강경은 짧게 이게 흔적 현상과 허공 본성 양면을 통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게 법화경에서 심여시 요 이제 방법, 인식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요게 그대로 금강경하고 붙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금강경 관점에서 보면 여시상, 이거는 흔적 현상의 모습이잖아요. 여시성, 이러면 이제 흔적 현상의 성질이지. 여시체, 이러면 흔적 현상의 바탕이 뭐예요? 허공심이잖아요. 허공본성. 여기까지는 이제 그 본바탕과 흔적, 적, 본적을 동시에 인식하는 그 부분을, 인식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여시력, 이거는 흔적 현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어떤 힘이죠, 힘. 지금 이 세곤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에 이게 흔적이잖아요. 형성된 거니까. 여기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에서부터 이제 작용이 나오죠. 이게 흔적 현상의 작용.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원인과 조건과 맞으면서 또 행동에 대한 결과 그리고 값어까지 이렇게 받는 거죠. 계속 이제 보여지는 그 흔적 현상 속에서는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이제 모양을 갖춘 그곳에서 계속 작용하고, 그리고 또 값어 받고 작용, 그런 거에 색수상 행식 계속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받아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그 자극이 오는 것을 받아서 또 수상행, 행식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기억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그걸 이제 그래봐야 처음부터 본래 이게 모든 게 돌아가는, 이게 허공 본성 안에서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다, 뭐 이 이야기고, 결국 이제 금강경도 그 이야기죠. 허공 본성이라는 형성되지 않는 그 바탕 위에서 흔적 현상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져가면서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여시로 보는 거나 흔적 현상과 허공 본성 양면을 통해서 보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 흔적 현상이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행위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과 응보의 그 가보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법화경에서는.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숨어 있지, 암시되어 있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안목, 중도가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제 십여시가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그 허공 본성 위에, 바탕 위에 흔적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작용하고 가보받고 작용하고 가보받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 봐야지.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네 글자로 이제 바꿨어요. 어떤 그 존재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 이럴 때 이제 네 가지의 그 어떤 그 안에서 분석한다. 그래서 네 가지 이제 글자를 넣었는데, 그게 뭐냐, 본, 적, 그런 게 그 본성이 뭔가, 적, 흔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본적 관계를 이제 딱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과는 뭐냐면, 흔적 현상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작용해서 변화되어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네 가지의 그 카테고리, 그 안에서
관찰해야 되는 거라. 정확하게 내 어떤 측면을 이렇게 쫙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것이 중도적 인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요게 안 이렇게 건강에서 안 드러나 있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아마 부부님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종단에는 있어요. 그 원불교에서는 이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학, 유교 여기서 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유교나 그 원불교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교는 그렇잖아요. 이 세간 속에서 어떻게 화합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원불교도 이제 불교의 깨달음을 추구해 가지만 원불교도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제 보살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이제 지상 낙원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재 현상을 이제 인식하는 그 인식의 그 뭐라 그럴까 그 틀이 불교보다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이제 그 법화경에 10여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분석할 때 인식할 때 그거를 이제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유가 불교는 약간 출가성 위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출가하면은 출가한 사람들 세간살이는 그냥 다 헛거야 헛된 거야 뭐 공한 거야 하고 그냥 끝내버리거든.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출세가 그러니까 법부님들 같이 이제 세상에 사는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존재 현상에 대해서 저거 공한 거야 헛거야 하면서 부정만 할 수 없거든. 출가한 분들은 부정만 할 수 있어. 원래 출가 자체가 현실을 부정하고 떠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 스님 집단이니까.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만 해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직장 생활 해보세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걸 현실의 그 변화라든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그게 맞춰 대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본적, 근본과 즉 현상을 정확하게 나눠서 정확하게 보면서 또 그 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면서 또 그 작용의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게 이제 그렇게 안목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강경은 누구를 위한 경전이라 그랬죠? 출가한 스님들을 위한 경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고자 하는 성남자, 선녀인 제가에서 그냥 살아가는 법부님들을 위한 그 설한 법문이에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식하라는 게. 그래서 이제 본적, 허공 본성과 흔적 현상을 딱 보고 그리고 그 흔적 현상에서 어떻게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아갈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부처님의 인식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그래. 좀 스님이 좀 그거는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해석이 애매할 때는 뭘 보라 그랬죠? 일장, 표준을 보임. 그거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그것을 보면 어떻게 인식했는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존재의 현상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냥 공한 것이라고 그냥 딱 하고 말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한 게 그 현실 인식에 있어서 부처님의 방법, 그게 이제 옷 입는 거, 어? 제자들이 이제 그 가사 입는 거, 가사 착용 세 가지로 나눠서 글씩 나갈 때 제일 좋은 가사를 입고 유니폼, 그렇죠? 성가의 유니폼을 입고 쫙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탁발을 할 때 일곱 집을 정해서 일곱 집만 이렇게 탁발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 인식이 현실에 대한 감각, 그 인식이 정확한 그게 없으면 그렇게 재정을 못 해요. 그런 거 다 그 어떤 현실 속에서 그 흔적 현상 속에서 그 어떻게 작용하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게 맞춰서 어떤 그 할 어떤 행동에 대한 그 원칙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그 지금 말하는 그 작과죠, 작. 그게 흔적 현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면서 그것을 이제 변화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에 대한 인식. 같이 하는 거예요. 요 나와 있는 거예요. 표준을 보이면 딱 나와 있어. 부처님은 그렇게 인식했던 거야. 지금 우리가 보통 뭐 공부하는 분들이 뭐 그 뭐야, 에이 뭐 존재 현상들 다 공한 것으로 보고 그냥 그러면 돼 하고 그냥 집착만 놓으면 돼 이렇게 하는데 집착은 놓아야 되지. 그런데 이제 현실을 인식할 때는 분명히 그 틀에 맞춰서 정확하게 인식해야죠. 그게 부처님의 인식 방법이다.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저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게 본적 그리고 작용과 결과 작화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오니까 왠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실제 그 실애로 가지고 들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이제 그 상사한테 부장한테 뭐 어떤 보고서를 하나 올렸어. 그런데 그 보고서를 읽던 그 직장 상사 부장이 갑자기 막 뭐라 그럴까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아니 이것밖에 보고서를 작성 못하냐 뭐 이러면서 아이고 뭐 저런 삼류 대학을 나왔으니 이 정도밖에 못하지 뭐 이러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그러면서 이제 막 조금 거칠게 말을 하면서 화를 낸다. 이런 현상이 있다고 쳐요. 자,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지금 건강경에서 말하는 그 인식일까요? 그러면 이제 그 뭐야 이제 그 본적 작화의 이제 관점으로 보자면 첫 번째가 뭐예요? 허공 본성이잖아요. 이게 이제 저 부장이 저렇게 또 화내네. 아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화내는 것과 부장을 이제 같은 이제 동일시하는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인식 방법이잖아요. 근데 본적으로 나눠서 이제 하면은 그 사람의 본래 바탕 형성되지 않은 그건 허공 본성은 뭐예요? 본래 부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근본 바탕 허공 본성이고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가 내가 올린 보고서를 보고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냥 구나. 본래 부처가 보고서를 보고 화를 내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행동하는 것과 그 본바탕하고를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이걸 봐야지.
그러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의 그 무시하는 그 말, 모욕적인 말을 이제 들었단 말이야. 그 경계를 따라서 여기서 또 내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이 흔적심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흔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내 본 마음에는, 허공심에는 흔적이 일도 없어. 그래서 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보고 이제 어떤 섭섭함 내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본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2단계예요, 2단계.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보면 2단계는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의 그 경계를 따라서 어떤 생각,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구나. 그거와 두 번째 이제 아,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마음. 그리고 이제 아, 또 저 양반이 저러면 이제 상사가 나 꾸지람하는 거니까 약간 불안함, 걱정 이런 마음도 같이 이제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그대로 이제 보는 거죠. 그게 2단계죠. 본과 적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 다음 3단계가 뭐냐면 이제 3단계는 이제 작용하고 그 흔적에서 작용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를 이제 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저 지금 그 직장 상사가 저렇게 험담을 하고 기분 나빠가 적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반응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단계지. 안 어렵죠. 우리는 현실에서 보면 거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본래 부처라는 그 허공 본성과 흔적 현상을 분리해서 안 보고 한글로 보지. 현상과 그 사람을 하나로 보지. 그래서 아, 저 활 잘 내는 부장 저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 잘 내는 부장. 참 사람 못된 부장. 막말하는 부장.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그 작용 행위를 이제 같은 그걸로 붙여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볼 때도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못 보죠. 그냥 그 일어난 그 마음, 예를 들어 불안하면 불안, 아니면 섭섭하면 섭섭함, 화남 이게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끌려가면서도 이제 세 번째,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가 처신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경의 입장에서는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분리, 허공 본성과 흔적 현상을 분리해서 아, 본래 부처가 지금 저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내 마음의 본래 본성은 하나도 번뇌가 없는데 지금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무게 중심을 어디로? 본래 없는 그 자리로 향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차분히 이제 깔아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제 경험상, 그 허공 본성, 아니, 마음속의 흔적,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모든 이렇게 인식되는 이 현상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냥 흔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흔적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하게 들어서면, 그 어떤 그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이래도 이어서 동료가 안 생겨요. 그냥 감정의 동료는 없어. 저 사람이 적하고 있네. 그건 그냥 사실적 파악이에요.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모욕적 말을 하네. 그리고 뭐 하나 있네. 있구나. 딱 이렇지. 여기서 감정이 뭐 거기에 반응해서 다시 뭐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마음속의 흔적. 다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 뭐라 그럴까, 첫 단계에서 A는 A가 아니다. 마음속에 흔적으로서 A면 실체없고 무상하다.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이렇게 몸에 익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각하는 그 힘이 익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쉬워. 근데 그게 익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제 동요가 일어난다는 그 자각이 안 생기면 계속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건강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또 탐진치의 그 활활 타는 불, 상계 화택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인식 방법, 그걸 몸에 익혀야 돼.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익히는 게. 그렇잖아요.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 알아봐야, 부처님 이렇게 하는데, 실제 경계가 와서 뭐 직장 상사가 뭐 그렇게 험담을 하면서 나를 한마디로 무시하고 막 이렇게 창피를 주고 이런 데 있으면 알의 지식은 그것은 힘을 못 써.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뭐 집에서도 똑같죠. 뭐 배우자가 뭐 어떤 뭐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익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에 익히는 게. 그 중도의 어떤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그것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서 그 익히는 방법으로 그 법문을 수지 독송, 또 사국의 암송, 남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 등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국의 암송, 뭐 수지 독송, 뭐 남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3장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일으킴하고도 또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 일으킴하고도. 그래서 이제 그 수지 독송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의식적으로 그거를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번역이. 그래서 저는 번역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좋은 번역이 이제 하나 있으면 그 좋은 문장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그 좋은 문장이 그 사람 마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번역할 때 그 문장을 그 마음속에 탁 들어갔을 때 좋은 영향을 낼 수 있는 좋은 문장으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언어, 문장의 힘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약간 의역에 좀 신경을 많이 썼죠. 그 보면은 제가 이제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좀 다르게 했잖아요. 머무른 바 없다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집착 없이 보시하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실체가 없다는 걸 통찰텅빔하고 보시하라. 통찰텅빔, 이제 수행의 관점 이런 쪽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렇게 의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A는 A가 아니다. 이거 같은 경우 A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A며 실체 없고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또 5장의 그 사국에 이것도 이제 긍정문으로 이제 바꿔서 번역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제가 언어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장의 가르침을 이제 몸에 익혀야 돼. 그 1단계, 2단계 있다 그러잖아요. 인식방법 2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단계, A는 A가 아니다 하잖아요. A는 A가 아니다. 이 문장은 이제 존재를 볼 때, 내가 인식한 존재는 내 마음 안에서 가상 공간 안에서 형성된 존재의 흔적. 이것을 자각해서 그 흔적에 집착해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이 가르침,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익혀야 될까요? 계속 이제 그 메시지가 여기서 맴돌고 대상을 볼 때
여기서 맴돌아야 되거든. 근데 A는 A가 아니다 이러는 거는 사실 영향력이 사실 부정문이라 가지고 맴돌아도 이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야. 훅 안 들어와. A는 A다 아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는 A가 아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거는 결국 이제 건강경에서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일석같고 번개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라는 그 가르침의 그 내용. 그러니까 A는 A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A가 뭔데? 그러면 그건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일석같고 번개 같다라고 이제 보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A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A며 실체 없고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 사고계를 형성한 마음속 흔적으로 형성하면 실체 없고 무상하다. 저 보이지는 뭐 누구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누구이면 실체 없고 무상하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실체 없고 무상하다. 그거는 또 마음속 흔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제 그거를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사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해본 결과 증명이 됐어요. 하니까 정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모든 어떤 흔적 현상을 볼 때, 저거는 마음속 흔적이야 라고 딱 그 흔적이야 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이 다 돼.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로. 저는. 이제 그런 게 제가 해보니까 이제 좋으니까, 권하는 거예요. A는 A가 아니다를 한 달 좀 해보시고, 어떤 존재 현상을 볼 때, 에이, 저 존재 현상,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효과가 별로 없으면, A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A이고, 실체 없고 무상해. 요걸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또 한 달.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는 걸로 끝나고 실제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다릅니다. 그거 해보는 거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사고계 같은 경우는 형상으로 구성된 흔적 헛된 것이면 흔적 아닌 허공본성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흔적 현상과 허공본성 양면을 통해서 예례를 보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흔적 현상과 허공본성 양면을 동시에 보라는 거. 이거죠. 이 사고계는 존재를 인식할 때 형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적 측면과 형성되지 않은 본성적 측면, 이 양면을 동시에 관찰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를 인식할 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인식해요.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는 존재. 그 다음에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어떤 그 괴로움과 즐거움을 가장 많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나머지 존재. 이 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그거를 적용해요. 나란 존재는 무조건 마음속 흔적하면 다 해결돼. 나란 존재. 나라는 거는 허공 본성이란 거기서 일어나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 흔적 그러면 다 해결이 이제 돼요. 저는 돼요. 저는 되더라고요. 그게 안쪽으로 허공심으로부터 일어나는 흔적심도 되는 거고, 또 허공 본성에서 이런 흔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되고, 그래서 마음속 흔적은 다 해결되고, 두 번째 이제 상대를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걸 볼 때는 허공 본성이라면은 안 하다. 그렇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불성? 이건 좀 와다. 불성으로부터 화내고 있구나. 이건 좀 와다. 근데 요 불성도 조금 뭔가가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본래 붙여 잃어버리면 딱 와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본래 부처가 화내고 있구나. 막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은, 본래 부처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체와 작용, 분리해서 보는 거죠. 딱 분리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래 부처가 뭐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딱 나눠서 보면은 딱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외에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허공 본성에서 저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본래 허공 본성인데, 거기서 저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네. 저것도 곧 흩어져 사라져 가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세 존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마음의 이제 자유를 얻고 싶다 이러면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형성되지 않은 그 본체 허공 본성 자리와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난 작용을 분리해서 나눠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본적을 보는 관점, 눈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입에 붙어야 돼. 본래 부처가 잠을 자고 있네. 우리 아들, 뭐 자녀가 있으면 우리 자녀 본래 부처. 그거 그냥 자녀들 그걸 가리키면서 본래 부처가 자고 있네. 본래 부처가 화내고 있네. 본래 부처가 밥을 먹고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이렇게 활용을 자꾸 쓰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가 돼. 본래 부처와 그거는 본체잖아요. 본체. 허공 본성이라는 그 근본, 그 부분이고 작용하고 나눠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반 분들에게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본체와 작용을 분리시켜서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책을 할 때 그냥 속으로 그런 거야. 아, 본래 부처가 앞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마음속으로 합장.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앞에. 본래 부처가 또 지나가고 있네. 마음속으로 합장.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산책을 갔어. 그러면 산책 가면서 사람들 많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그냥 공부가 되는 거야. 아, 본래 부처가 지나가고 있구나. 본래 부처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본래 부처와 그 지나가면 행위라는 것과 분리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습관을 계속 몸에 익히는 거죠. 이제 이게 익혀지면 이제 사람들이 뭘 이렇게 딱 자극이 와도 이제 그거 분리해서 딱 보는 게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안 될 때까지는 좀 노력을 해야 돼.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절을 하면서 법당에서 이제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앞에 오는 그 지나가는 그 보살님들 뭐 이래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본래 부처가 지나가고 있구나. 절합니다. 이러면서 절을 합니다. 본래 부처님께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했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몸에 익히는 거는 몸으로 해야 돼. 방법 없어. 근데 하면 됩니다. 재밌는 건 제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불교로 넘어왔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와 하나님은 말만 다른 것이 같은 거다. 같은 존재다. 나와 하나님과 나와 부처님과 다 같은 존재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 근데 이제 딱 절에 가가지고 불상에 이제 절을 해야 된다가 딱 절을 하는데 딱 걸리는 거야, 마음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게 딱 걸리더라고. 나의 이 머리 부분은 이미 부처와 모든 게 하나야. 하나라는 게 다 들어왔어. 그것도 강하게 팍 들어왔어. 그런데 절하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습관적으로 익혀온
그 메시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했어. 그래, 한번 해봐.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해보자. 계속 절하니까 결국 우리 의지가 이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전혀 그에 걸림 없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몸에 익히는 거는 몸으로 해야 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본성과 작용, 흔적이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자동적으로 그 안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이제 한번 권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아주 길었네요. 제가 뭐 왕자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 잘 알아서 챙겨 드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몸으로 열심히 한번 익혀가지고 이 3계 화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부모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